여러분, 투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뭐죠? 맞아요.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. 바로 분산 투자잖아요. 그리고 그 분산 투자의 가장 클래식한 조합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? 네, 바로 주식과 채권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우리가 거의 교과서처럼 믿어왔던 이 주식 플러스 채권 공식이 과연 언제나 정답일까요?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근본적인 믿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입니다. 어쩌면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숨어 있는 가장 큰 약점일 수 있거든요. 자, 마이너스 17%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? 이게 바로 2022년에 그 유명한 60대 40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가 기록한 연간 수익률입니다. 와, 정말 충격적이죠.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략이 이렇게 처참한 손실을 낸 겁니다.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네.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2022년은 정말 투자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한 해였어요.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주식시장이 막 흔들릴 때 채권이 딱 버텨주면서 안전판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. 그런데 그 공식이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.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. 가장 필요할 때,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분산 투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예요. 이게 그냥 그 해 운이 나빴던 걸까요? 아님 뭔가 우리가 모르고 있던 더 근본적인,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?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. 사실 투자 세계는요, 이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법칙이 적용되는, 말하자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해요. 이 개념, 이 체제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상관관계라는 말만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. 어려운 거 아니고요. 두 자산이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린다. 그럼 양의 상관관계. 하나가 오를 때 다른 하나는 내린다. 그럼 음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원하는 분산 투자가 되려면 당연히 이 음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겠죠. 바로 이겁니다.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데요. 인플레이션이 낮냐 높냐에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그냥 180도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. 우리가 보통 이게 정상이지 라고 생각하는 저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오르는, 우리가 딱 원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. 그쵸? 그런데 고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요. 인플레이션이라는 충격이 주식과 채권 둘 다를 동시에 때리니까 두 자산이 같이 폭락하는 양의 상관관계로 돌변하는 겁니다. 딱 2022년 상황이었던 거죠. 자, 그럼 궁금해지죠? 도대체 이 관계가 언제, 어떤 조건에서 확 바뀌는 걸까요?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요. 캐피털 그룹이 분석한 걸 보니까 데이터가 아주 명확한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네, 바로 이거예요. 일종의 경험적 법칙 같은 건데요. 역사 데이터를 쭉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4%를 넘어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식하고 채권이 같이 움직이는 양의 관계로 바뀌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분산 효과가 확 줄어드는 거죠.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2.5% 아래로 안정되면 다시 옛날처럼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음의 관계로 돌아오면서 분산 효과가 살아나는 겁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. 실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거죠. 그 말은 뭐냐? 우리가 이 패턴을 이해하면 지금 시장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, 어떤 규칙이 적용되고 있는지 판단하고 훨씬 더 똑똑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?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숨겨진 위협이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보통 우리가 쓰는 포트폴리오 분석 툴들,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?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늘 똑같을 거라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계산한다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건 정말 위험천만한 가정이거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 보면서 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은퇴를 하셨거나 앞두신 분들처럼 자산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한테는요, 이 변화를 이해하는 게 거의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.
심지어 가장 안전하다는 현금조차도 그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춤을 춘다는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오늘 이야기의 핵심,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숨겨진 위협은 주식과 채권의 관계가 고정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이다. 시장 환경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내 투자 전략만 과거의 법칙에 묶여 있다면 바로 그게 가장 큰 위험, 숨겨진 위협이 되는 거죠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합니다. 내 포트폴리오는 혹시 과거의 데이터에만 기대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? 앞으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인플레이션 충격 속에서도 내 소중한 자산을 정말 지켜낼 수 있을까? 이 질문에 대한 깊은 고민이야말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.